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30년 전부터 홀로 살아온 관상가가 있었지요. 이름은 허백연. 6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허백연의 관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운명을, 장사를 시작하려는 이에게는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맞췄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허백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허백연은 초가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지요.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참으로 긴 세월이로구나.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왼쪽 뺨의 긴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쓸쓸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박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영감. 벌써 30년이 됐구먼. 비투성이로 이 마을에 오시던 그날이 어제 같은디. 다 지난 일이오. 영감은 분명 한양 양반가 출신이지. 말투며 글씨를 보면 알겠더만. 소인은 그저 관상이나 보는 늙은이일 뿐이오. 박 이장이 떠나고 허백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책장으로 다가갔지요. 책장에서 낡은 관상록을 꺼냈습니다. 바스락. 먼지가 날렸습니다. 책을 펼치자 역대 임금과 왕족들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두 명의 어린 왕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 하지만 허백연은 알고 있었지요. 그중 한 아이가 결국 페이지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 왕자 2호, 성군의 상, 작은 왕자 이민, 역적의 상, 욕심 많고 시샘 많은 관상. 허백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대군. 그대는 결국 그 길을 택했는가? 허백연은 책을 덮고 마루 밑으로 갔습니다. 삐걱. 낡은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지요. 그 아래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왕실 옥패, 피 묻은 관복 조각,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지요. 바스락. 편지를 펼쳤습니다. 허백연, 경은 옳았소. 언젠가 짐의 아들이 경을 필요로 할 것이오. 그때까지 살아 계시오. 선왕 허백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선왕. 그날이 곧 올 것 같사옵니다. 그 시각 한양 궁궐에서는 정전에 임금 2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의 나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였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요. 촛불이 깜박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임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내관 김공공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아직도 잠을 못 이루시옵니까? 임금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민대군이 반란을 꾸민다는 밀서가 또 올라왔소. 하지만 짐은 동생을 믿고 싶소. 김공공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선왕 시절의 관상가 허백연을 기억하시옵니까?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백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미간을 쓸어내리는 버릇이 있던. 그러하옵니다. 그분이 산골 마을에 살아계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오? 확실하지는 않으나 강원도 깊은 산골에 뛰어난 관상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허백연은 충신과 역적을 구별하는 데 귀신 같았사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분을 만나신다면 임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짐이 직접 가보겠소. 김공공이 놀라 외쳤습니다. 전하, 너무 위험하옵니다. 궁 밖은 더 이상 궁궐에 갇혀 있을 수 없소. 이곳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소. 오늘 밤 바로 출발하겠소. 전하, 신중히 생각하시옵소서.
짐의 결정이요. 준비시키시오. 그날 밤, 임금은 미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평범한 선비복을 5명의 호위무사와 함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궁궐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임금 일행은 모두 지쳐 있었지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말발굽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전하, 잠시 쉬어 가시지요. 임금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오. 그때였습니다. 쉬, 퍼. 화살이 나무에 꽂혔습니다. 말들이 놀라 울었지요. 히잉. 복병이다. 전하를 호위하라. 사방에서 검은 옷 입은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50명도 넘었지요. 숲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객 두목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울렸습니다. 크크크, 임금이 궁을 나섰다는 정보가 정확했구나. 죽여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창, 챙그랑, 카강.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위무사들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카강. 칼이 또 부딪혔습니다. 퍽, 크, 쿵. 첫 번째 무사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호위하라. 놓치지 마. 챙그랑. 또 한 번 칼이 부딪혔습니다. 퍽, 이악. 쿵. 두 번째 무사도 쓰러졌습니다. 호위무사 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어서 도망치시옵소서. 전하께서 살아계셔야 나라가 삽니다. 소신들이 맞겠사옵니다. 어서. 임금은 비틀거리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도망쳤지요. 타다다, 타다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뒤에서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쿵쿵. 저기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임금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헉, 헉, 헉.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쿵쿵쿵쿵. 자객들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으로 오시오. 어서.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임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허백연이었습니다. 허백연은 임금을 큰 바위 뒤 동굴로 밀어 넣었지요. 허백연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임금은 동굴 안 깊숙이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쿵쾅쿵쾅쿵쾅.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 후 자객들이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객일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어디로 갔나?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숲속을 뒤져라. 바위 뒤도 살펴라. 자객들이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임금은 숨을 멈췄습니다. 동굴 안, 어둠 속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백연이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게들, 이 산골에서 웬 소란인가? 허백연이 태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담뱃대를 입에 물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자객 두목이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노인네. 혹시 선비 옷 입은 사내를 보지 못했는가? 허백연이 담뱃대를 빼며 답했습니다. 사람, 아까 저 골짜기 쪽으로 누군가 달려가던데. 허백연이 반대쪽을 가리켰습니다. 자객 두목이 허백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허백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자객 두목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좋다. 저쪽을 뒤지자. 서둘러라.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자객들이 달려갔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허백연이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되옵니다. 전하, 임금이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허백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왼쪽 뺨에 긴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의식 중에 미간을 쓸어내리는 버릇.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설마 허백연? 허백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옵니다. 전하,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지요. 허백연은 임금을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지요. 초가집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허백연이 물 한 사발을 떠서 건넸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옵소서. 전하, 임금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었지요.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경은 정말 허백연이 맞소? 모두가 경이 죽었다고 했소. 3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허백연이 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사옵니다. 이 몸이 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것을 버렸사옵니다. 임금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짐이 아직 어렸을 때 경이 갑자기 사라지셨소. 아버님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허백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관상록을 꺼냈지요. 바스락. 두 왕자의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허백연이 책을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전하와 민대군께서 어린 왕자이셨을 때 소인은 두 분의 관상을 보았사옵니다. 허백연이 임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는 성군의 상이었사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으셨지요. 인자함이 얼굴에 가득했사옵니다. 허백연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대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오나 민대군은 역적의 상이었사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얇았으며 욕심 많고 시샘 많은 관상이었지요. 허백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인은 서망께 그대로 아래였사옵니다. 서망께서는 크게 노하셨지요. 어찌 어린 아들을 두고 역적이라 하느냐고. 허백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했지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물러서지 않았사옵니다. 작은 왕자를 경계하시옵소서.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전하를 배신할 것이옵니다라고 거듭 아뢰었지요. 그래서 허백연의 얼굴에 자책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실수였사옵니다. 무슨 뜻이오? 허백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인의 말이 궁궐에 퍼졌사옵니다. 민대군의 외척들이 소인을 제거하려 했지요. 허백연이 자신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긴 흉터를.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사옵니다. 자객들이 소인의 처소로 들이닥쳤지요. 칼을 들고 소인을 죽이러.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렸지요. 허백연이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으나 얼굴에 칼을 맞았사옵니다. 이 흉터가 그날 밤의 증거옵니다. 임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망께서는 아버님께서는 경을 버리신 것이옵니까? 허백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망께서 소인을 숨겨주셨사옵니다.
허백연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지요. 서방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허백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은 옳았소. 하나 짐은 아비로서 차마 어린 아들을 버릴 수 없소. 언젠가 짐의 아들이 경을 필요로 할 것이오. 그때까지 살아 계시오라고.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지요. 그는 흐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오. 허백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이곳에 숨어 살며 전하를 기다렸사옵니다. 임금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은 알고 있었단 말이오. 짐이 올 것을? 허백연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리하옵니다. 전하의 관상을 보았을 때 소인은 알았사옵니다. 허백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하께서 마흔에 이르러 큰 위기를 맞으실 것이며 그때 소인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임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짐의 동생도 허백연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대군은 소인의 예언대로 역적의 길을 택하셨사옵니다.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너의 짐은 믿고 싶지 않았소.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거닐며 주먹을 쥐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짐의 피를 나눈 동생이. 하지만 오늘 자객들이 정확히 짐이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소. 임금이 허백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공안에 첩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오? 허백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조정이 이미 썩었다는 뜻이옵니다. 임금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경, 부디 짐을 도와주시오. 허백연이 급히 임금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어찌 천자의 몸으로.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은 짐의 은인이오. 오늘 경이 아니었다면 짐은 죽었소. 부디 짐을 도와주시오. 허백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임금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허백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정말이오? 허백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조정으로 돌아가 신하들의 관상을 보겠사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 하나하나 밝혀내겠사옵니다. 감사하오. 경, 정말 감사하오. 허백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허백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소인을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소인은 다시는 궁궐에서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경의 뜻을 따르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선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닷새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임금과 허백연은 샛길로 샛길을 돌아 자객들의 눈을 피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쉬고 낮에는 산길을 걸었지요. 가끔 마을을 지나칠 때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궁녀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돌아오셨다. 무사히 돌아오셨다. 조정 대신들이 급히 몰려왔습니다. 정전 앞에 모여들었지요. 임금이 정전에 들어섰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전하, 무사히 돌아오셨사옵니까? 그런데 그중 몇몇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이 임금 뒤에 허백연을 향했습니다. 늙은 노인.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는 대신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저
저 노인은 누구옵니까? 임금이 허백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선왕 시절 왕실 관상가였던 허백연이요. 순간 대신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허백연? 30년 전에 죽은 그 관상가? 살아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대신 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단 말이옵니까? 하오나 전하, 허백연은 분명 30년 전에 특히 몇몇 대신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전에 울렸습니다. 짐이 선포하노라. 정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허백연을 왕실 관상감으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조정 안에 역적이 숨어 있다는 밀서가 끊이지 않고 있소. 이에 허백연으로 하여금 경들의 관상을 보게 하여 충신과 역적을 가려내도록 명하노라. 전하,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사옵니다. 관상만으로 어찌 충신과 역적을 가릴 수 있사옵니까? 신중히 생각하시옵소서.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의 명이요.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역적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소. 정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물러갔지요. 하지만 몇몇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한편 민대군의 저택에서는 민대군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세, 날카로운 눈매에 야른 입술을 가진 남자였지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 꿇었지요. 대군 마마, 말해라. 무슨 일이냐? 임금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사옵니다. 민대군의 손에 쥐어진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르릉. 산산조각이 났지요. 민대군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허백연이라는 자가 함께 돌아왔다 하옵니다. 민대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허백연! 그 개자식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냐? 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민대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허백연이 자신을 역적의 상이라 했던 그날을, 그 말 때문에 평생을 의심받으며 살아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내 정체가 탄로날 수 있다는 뜻이다. 마마, 어찌하시옵니까? 민대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조정에 우리 사람들에게 연락하라. 절대로 허백연에게 관상을 보이지 말라고.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라고 전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민대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허백연을 죽일 방법을 찾아라. 오늘 밤 당장. 명심하겠사옵니다. 부하가 물러가고 민대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나를 의심하시는구나. 하지만 어차피 늦었소.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었소. 민대군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을 마셨지요. 조정의 반은 내 사람이고 사병도 확보했소. 조만간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오. 민대군의 입가에 비틀어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궐 편전에서 허백연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종이, 그리고 관상록이 펼쳐져 있었지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대신이 들어왔습니다. 좌의정 김석주였습니다. 김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신 김석주, 명을 받들어 왔사옵니다. 김석주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허백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석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허백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좌이정 어른의 관상은 충신의 상이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으며 미간에 정기가 서려 있사옵니다. 김석주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주가 깊이 절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어서 형조판서 박문수가 들어왔습니다. 허백연이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허백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관상이옵니다. 충신이시옵니다. 박문수도 담담하게 절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호조판서 윤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신 윤겸, 명을 받들어. 허백연이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겸의 이마를, 눈을, 입술을, 미간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백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상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얇아싸웁니다. 미간의 살기가 서려 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백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역적의 상이옵니다. 윤겸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누명이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윤겸이 도망치려 했으나 문 밖에서 기다리던 금군들이 붙잡았습니다. 창. 칼을 뽑는 소리가 울렸지요. 윤겸이 발버둥 쳤습니다. 놔라고.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전하, 저자를 의금부로 보내시옵소서. 그리 하라. 윤겸이 끌려나갔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에 10명씩, 20명씩. 허백연은 쉬지 않고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역적들이 색출되어 나갔습니다. 사헌부 대사헌 조익현, 역적. 병조 참판 한명회, 역적. 승정원 좌승지 이기, 역적. 공조 참회 정광필, 역적. 의금부에서 공문한 결과 모두 민대군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역적이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조정이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백연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모든 조사가 끝났사옵니다. 몇 명이나 되었소? 15명이 민대군과 내통하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명이나. 허백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보름 뒤 대보름날 거사를 일으키려 했사옵니다. 전하를 폐위하고 민대군을 옹립할 계획이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대군만 남았구려. 그러하옵니다. 다음 날 민대군을 궁궐로 부르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전은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좌우로 금군들이 도열했습니다. 칼을 차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거. 민대군이 들어왔습니다. 민대군은 화려한 대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지요. 민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재 민대군 이민, 형님 전하를 배웁니다. 고개를 드시오. 민대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허백연과 마주쳤습니다. 민대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지요.
민대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하, 소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민대군, 짐이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정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임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짐을 배신하려 했소? 민대군의 표정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임금이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고조판서 윤겸, 사원부 대사원 조익현, 병조 참판 1명에 15명의 대신이 모두 자백했소. 민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대와 함께 역모를 꾸몄다고. 민대군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저들이 누명을 씌우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이 산길에서 자객에게 습격당한 것도 누명이요. 자객들이 정확히 짐이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소.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궁 안에 있는 사람뿐이요. 민대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임금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허백연, 그대가 직접 보시오. 짐의 동생의 관상을. 허백연이 천천히 민대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대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오지 마시오. 그 관상쟁이 따위에게 소재가 관상을 보일 수는 없소. 허백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려우신 것이옵니까? 대군 마마. 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내 놈이. 민대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내 놈이 모든 것을,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다. 민대군의 목소리가 정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지요. 30년 전 내 놈이 소재를 역적의 상이라 했을 때부터 소재의 인생은 끝났소. 민대군이 허백연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아버님의 총애를 받았소. 하지만 소재는 늘 혹시 역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았소. 그것은 짐의 잘못이 아니오. 민대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형님의 잘못이요. 민대군이 임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금군들이 칼을 뽑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민대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재가 왕이 되었을 것이오. 민대군의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재는 형님보다 학문도 깊었소. 정사에도 밝았소. 검술도, 활쏘기도 형님보다 뛰어났소. 민대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느꼈지요. 하지만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했소. 임금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죽이려 한 것이오? 민대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소재는 형님을 죽이려 했소. 정전이 고요해졌습니다. 민대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소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소. 허백연이 민대군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지요. 대군 마마. 소인이 30년 전 본 관상은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허백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정전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민대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잘못 본 것이 있사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이옵니다. 무엇이냐? 허백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말했지요. 소인이 대군 마마를 역적의 상이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역적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허백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런 관상을 가지셨으니 조심하시라는 경고였지요. 욕심을 조심하시고 시샘을 조심하시고 형제의 정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그렇다면 허백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욕심을 버리고 형제의 정을 지키셨다면 결코 역적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민대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허백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오나 대군 마마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사옵니다. 민대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군. 소재가 스스로 택한 길이었단 말이지. 민대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지요. 한참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대군, 이민. 정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역모가 명백히 밝혀졌소. 율에 따르면 삼족을 멸해야 하오. 민대군의 몸이 떨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오나, 짐은 그대를 죽이고 싶지 않소. 민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는 짐의 유일한 동생이요. 어린 시절 함께 연을 날리던 그 동생이요.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날 함께 송편을 빚던, 겨울밤 함께 책을 읽던 그 동생이요. 형님, 흐느꼈지요. 임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짐은 차마 그대를 죽일 수 없소. 그러니 스스로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멀리 유배를 가시오.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동생을 볼 수 없었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짐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요. 민대군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감사옵니다. 전하, 그리고 죄송하옵니다. 금군들이 민대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대군은 마지막으로 허백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쓸쓸하게 말했지요. 허백연, 그대의 관상은 틀리지 않았구려. 그것이 민대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대군은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거. 정전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사흘 후, 민대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주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한양을 향해 절을 올리며 형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하지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었구나.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궁궐 후원이었습니다. 임금과 허백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했고 바람이 불어왔지요. 임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 정말 떠나시려 하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경이 계신다면 조정을 바로잡는데. 허백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미 30년을 궁궐을 떠나 살았사옵니다. 이곳은 소인의 자리가 아니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연못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지요. 임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짐은 죽었을 것이오. 그리고 이 나라는 민대군의 손에. 허백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소인의 공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선왕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인을 찾아오셨기에 가능했사옵니다. 임금이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경, 짐의 관상을 보고 무엇을 보셨소? 정말로 짐이 성군이 될 수 있을까요? 허백연이 천천히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허백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관상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사옵니다. 허백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으며 미간에 인자함이 서려 있사옵니다. 허백연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는 성군의 관상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성군이 되고 계시옵니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보증하옵니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지요. 임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허백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백연이 급히 일으키려 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러시옵니까?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은 짐의 은인이요. 선왕의 충신이자 이 나라를 구하신 분이요. 짐이 경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임금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허백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이 허백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오, 경. 그리고 오래 사시옵소서. 짐은 경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오. 허백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도 전하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허백연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궁문 앞에는 임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이 줄지어 서서 허백연을 배웅했지요. 임금이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경,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허백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리 될 것이옵니다. 허백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임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허백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이윽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들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경들, 우리는 허백연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하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라 하셨소. 우리 모두 바른 선택을 하며 삽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허백연은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지요. 영감, 어디 갔다 이제 오시는겨? 허백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한양에 다녀왔네. 그나저나 우리 손주가 또 태어났는디 관상 좀 봐주시겠소? 그럼 당장 가봐야지. 허백연은 박 이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지요. 허백연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백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귀가 크네. 좋은 관상이로구먼.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네. 박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요? 허백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이 아이의 선택에 달려있지. 허백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허백연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망, 저희는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전하의 아드님을 지켜드렸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선왕의 대답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허백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허백연은 오래 산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양에서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지요. 백성들은 풍족했고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임금은 평생 허백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고 허백연은 늘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전하께서 건강하시다는 소식만 들으면 좋사옵니다. 허백연이 세상을 떠난 것은 80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들듯이 눈을 감았지요. 그의 손에는 관상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허백연의 부고를 들은 임금은
3일 동안 조회를 멈추고 애도했습니다. 친히 제문을 지어 나라를 구한 충신이라 칭했지요. 그리고 허백연이 살던 산골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현판에는 단 2글자 왕사. 왕의 스승. 이것이 허백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를 구한 이야기, 여러분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관상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부디 바른 선택을 하시길.